내가 이 플라스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리면 여기 있는 원자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다 돌아가면 그게 자석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회전이 자석의 근원이니까 그러면 얘가 막 돌기 시작하면 얘가 자석이 되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자석 되려고 댄스 교습소 등록한다는데 김연아는 실제로 자석 인간이었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김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벌써 세 번째 모시는 건데 김갑진 교수님은 이 많은 내용을 원래는 한 번에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해야 재밌거든요. 이게 끊기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오늘은 확실하게 끝내는 걸로. N극과 S극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원자를 보면 원자핵 있고 주변에 전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질을 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자라는 게 스핀을 가지고 있고 이 스핀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회전한다는 거는 축이 있고 이 축의 아래 위가 이제 N극, S극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N극, S극은 전자의 스핀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자 안에 있는 전자에서 이게 전자의 스핀에서 나온다. 그러면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건 왜 자석이 아니지? 내 말이. 몸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석이 뭐냐? 그거 바로 두 번째. 왜 다 자석이 되지 않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자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원자들이 쫙 모였을 때 이 전자의 스핀들이 쫙 같이 정렬하는 그런 물질이 이제 바로 그 자석이라고 그렇죠. 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이 뭐가 있냐? 그렇죠, 도대체. 그렇죠. 그 대표적인 물질이 철입니다. 철. 철은 자석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보면 철끼리 안 붙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철끼리 안 붙냐? 왜냐하면 철이라는 거는 다 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스핀들이 다 정렬해 있긴 한데 여기 국지적 배열이죠. 여기랑 여기가 이제 다 다른 방향이 거죠. 중구난방이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저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 전문 용어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렇게 이렇게 영역이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도메인. 매그네틱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그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하얀 줄 이렇게 쳐놓은 저 네네네네. 경계. 저게 바로 도메인 사이의 벽이라고 그래서 도메인 월이라고 합니다. 도메인 월.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철이라는 게 저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석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석을 딱 가까이 갖다 대면 얘들이 이제 쫙 정렬을 또 한다. 그렇죠. 그래서 쫙 정렬해서 자석이 된다. 그게 이제 클립에다 자석을 붙이면 이 클립이 잠깐 동안은 자석이 되는 그 원리였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요. 이렇게 자석을 쭉 갖다 대면 저렇게 자석이랑 같은 방향으로 N극이 지금 검은색인데요. 이제 검은색이 쭉 이렇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검은색이 되면 저건 완전히 자석이 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보면 저런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서 하얀색과 검은색의 경계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게 방금 뭐다? 도메인 월. 그렇죠. 네, 그죠. 야. 저기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보시면 자석 갖다 대면 저 움직이거든요. 저기 점점 확장하거든요. 저게 왜 움직이지를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게 뭔가 눈에서 보면 저거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 경계 하얀색과 검은색 네네. 경계가 움직이는데 네. 뭐가 움직이는 건가? 그렇지. 뭐가 도대체 이 움직이는 건가? 뭘로 구분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게 검은색과 하얀색은 뭐냐면 스핀이 업이 있는 거고요. 다운인 거. 다운인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지금 경계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도미노를 여러분 딱 넘어뜨리잖아요. 뭔가 움직여 갑니다. 그쵸. 쫙 움직여 가요. 근데 도미노는 안 움직입니다. 이 조각들은 그냥 자기는 넘어지기만 하잖아요. 근데 경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러네. 그거예요. 우와. 또 다른 예는 예를 들면 이제 경기장에 가면 야구장 뭐 축구장 가잖아요. 그러면 파도 타기 응원하잖아요. 어. 네. 그럼 딱 보면 쫙 우리는 그 자리에 움직이거든요. 있어. 근데 사람들 위아래만.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냥 앉아서 이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경계가 쫙 움직이거든요. 그겁니다. 우와. 야, 이해가 빡 됐어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전류라는 게 뭐냐 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자석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자석에 전류를 흘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석에 지금 전자들이 쭉 이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석에 있는 전자들은 다 한 방향인데? 자, 한 방향, 스핀이 한 방향으로 돼 있다는 이게 이제 자석이잖아요. 네. 다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거. 그럼 요 한 방향으로 쫙 돼 있는 이 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겁니다. 전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지? 아. 요게 바로 스핀
스핀트로닉스가 연구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스핀트로닉스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저게 그렇죠, 그렇죠. 뭐 저게 전류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전자가 스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저게- 자석의 근원이니까. 일반 대학 수업까지도 저렇게 배우죠. 그렇죠. 저렇게 배우죠. 그래서 네. 오음의 법칙 저런 거 쓰잖아요. 맞아요, 저거 맞아요. 가지고. 근데 잘 보면 저렇게 돼야 되거든요. 전자는 스핀 그렇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뱅글뱅글 돌면서 앞으로 가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야구공을 던지는데 회전을 시켰을 때랑 시키지 않을 때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야죠. 당연히 나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아, 네, 당연히 나야 되거든요. 회전을 시키지 않으면 너클볼처럼 되고 그렇죠. 뭐 회전을 시켜야 커브, 뭐 커브, 이런 슬라이더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스핀 방향이 중요하죠. 어느 방향으로 스핀을 주느냐. 그래서 저기 움직이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움직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저게 이제 스핀트로닉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그 거대 자기저항 효과 요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시작입니다. 스핀트로닉스 시작인데요. 그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을 그렇죠. 때 저때 이제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보시면 자석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 자석 두 개는 똑같은데 위에 거 방향만 틀었어요. 이렇게 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이렇게 위로 아래 위로 이렇게 흘린 겁니다. 아. 저렇게 했더니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위에 거 그냥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실험 시간에 저항 재봐 그러면 뭐 테스터기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꽂으면- 이거 저항제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 방향 이렇게 튼다고 저항 안 바뀌잖아요. 네. 방향을 튼다고 저항이 안 바뀌는데 위에 거 방향을 이렇게 살짝 틀어놨는데 자석의 저항이- 방향을. 예, 자석의 방향을 이렇게 틀었는데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더라. 이게 이제 거대 자기 저항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두 개의 자석이 평행할 때와 반평행할 때 저항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바뀌지? 똑같은 물질인데 그냥 방향 하나 바꿨다고 왜 바뀌어야 되지? 그렇죠. 요즘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저항이 뭐냐 하면 저항이라는 거는 전자가 가면서 부딪히는 거. ohm의 그렇죠. 법칙의 저항은 그 전자가 많이 부딪히면 저항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왼쪽 그림 보시면 두 개의 자석의 방향이 같죠? 네. 그러면 네. 저기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가진 스핀이 같은 방향에 쑥 가겠죠? 네. 쑥 지나갑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들어가요.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전자가 못 가면 저항이 큰 거잖아요. 커지죠. 그래서 오른쪽이 저항이 큰 겁니다. 어...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항 생각할 때 전자의 스핀의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 네. 아, 스핀 되게 중요하구나. 그 전에 무시해 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움직였잖아요.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그거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스핀트로닉스고 네.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보통은 저런 거 딱 새로운 게 딱 나오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서 그렇죠, 보통 그렇죠. 어떤 게 생각하냐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오,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이제 막 만들어요. 아, 그렇죠. 네.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해봐야죠. 네, 그렇죠. 뭐 초전도체 나오면 나도 네, 이번에 나도 만들어보고, 싶잖아요. 나도 구워보고. 그게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러면 물질을 요거 조금 바꾸면 조금 더 세지나? 뭐 이런 거 이제 해보잖아요. 네. 예,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뛰어난 물리학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오.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봐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자가 흘러가는 게 이렇게 네. 쭉 흘러가는 게 방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방향이냐 반평행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민다. 이 작용과 반작용을 배웠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석의 방향도 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거꾸로. 또 너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저런 생각을 누가 못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뒤집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보시면 지금 자석을 이렇게 90도 돌렸습니다. 원래 아까는 이렇게 포개놨는데 이번 옆으로 이렇게 돌렸죠. 네. 그리고 전류 흘리려고 전류 왼쪽으로 흘렸어요. 그러면 전자는 반대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갑니다. 그러면 왼쪽에 자석에서 나온 전자의 스핀은 다 아랫방향이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저기 있는 전자의 스핀 아랫방향이니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두 번째를 딱 통과하고 나면 윗방향이 돼서 나옵니다. 두 번째 자석의 전자의 스핀은 다 윗방향이거든요. 저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를 통과하면서 저게 돌았다는 겁니다. 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게 돌죠. 저렇게 돈다는 오. 겁니다. 아, 그렇죠. 저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아랫방향 스핀을 넣고 윗방향 스핀이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돌았겠지. 당연히 돌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돌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파란 게 돌기 시작을 하면 저 분홍색도 같이 돌아야 됩니다. 다 돌아야 되죠. 같이 돌아야 됩니다. 같이 돌아야 저것만 돼요. 돌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자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또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그냥 오시지 않으세요. 네, 이 정도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네. 이 지금 제가 회전 의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스핀이라는 게 회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여기서 쑥 들어온 겁니다. 쑥 들어와서 여기 방향이 뒤집혀서 갔죠? 네. 방향이 이게 이렇게 뒤집히면 제 몸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제 몸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죠. 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물리에서는 가군동량 가군동량의 보조 법칙, 그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이것만 돌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방금 애니메이션 보시면 저것만 돌면 안 되고요. 저 분홍색도 같이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은- 저거 돌면 분홍색도 돌아야 돼요. 네. 분홍색 돌죠? 저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흐름이 자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좀 전에 자석의 방향이 평행이냐 반평행이냐 방향이 흐름에 영향을 줬죠. 네. 네. 근데 흐름이 이번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전류 흘렸더니 방향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전류를 네. 막 흘리면 그러면 저항이 작은 상태에서 저항이 큰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0, 1, 0, 1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석을 갖다 댄 게 아니라 전류를 그냥 흘렸더니 뒤집히잖아요. 이걸 메모리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죠. 네, 이게 바로 M램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M램이 저렇게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 네. 두 층으로 돼 있고 전류 흘려가지고 저 방향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M램은 매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거고요. 뭐 여러분 D램 이런 것만 들어보시죠. D램 네. 뭐 삼성전자에서 뭐 몇 나노 D램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런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증명을 한 게 99년도였습니다. 와. 99년도에 저 실험실에서 대학교 실험실에서 진짜 이거 진짜 뒤집어져요. 전류 흘렸더니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지나서 2019년 삼성전자에서 상용화를 합니다. 실제로 디바이스 나옵니다. 그래서 와치 같은 데 들어갑니다. 저 메모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와. 20년 동안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99년도에 저런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시대 순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가 됐어요.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저거는 박찬호 선수가 그 말년에 필라델피아 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구공을 던지면 툭 떨어져요. 저 네. 보시면 진짜 멋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딱 던지면 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와, 저게 축구공이든 야구공이든 차면 부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스핀을 줘서 던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굽거든요. 돌리면서 던져버리면 굽게 돼 있습니다. 네. 야구공도 그리고 축구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스핀을 가진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스핀이라는 거는 제가 회전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회전하면서 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 휘어야 돼요. 휘어요. 네. 회전해서 가면 휘어야 되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랑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앞으로 던져버리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당연히 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휘는 방향이 반대겠죠. 스핀을 반대로 줬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시면 전류를 흘린다는 건 전자가 가는 건데 쭉 가면 저렇게 휘어야 돼요. 그렇죠. 저렇게 휘는 게 맞죠. 오른쪽 바깥쪽으로 휘어야죠. 쭉 네. 저렇게 휘겠죠? 요걸 이제 스핀 홀 효과라고 합니다. 저렇게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2004년도까지 저걸 몰랐어요. 되게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돼요. 예, 요겁니다. 보시면 전류를 흘렸더니 빨간색은 다 왼쪽에 모이고 파란색은 다 오른쪽에 모이죠. 오.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 저 처음으로 2004년도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뭘로 관측할 수 있냐? 어떻게 관측을 하냐? 관측이요. 저거 이제 관측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도메인 월 움직이는 거 보셨죠? 네네네. 도메인 월. 예.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건 오. 어떻게 보냐 하면요. 현미경으로 봐요. 현미경으로 어떻게 하냐면 현미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반사돼서 나오는 걸 그렇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밑에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자석이라는 게 NGS 방향이 있죠. 네. 그러면 넣는 빛의 평광을 딱 조절을 해요. 평광판 아시죠? 그렇죠, 빛이라는 게 이렇게 진동하니까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 옆으로 진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걸 집어넣어요. 이렇게 진동하는 걸 집어넣으면 물질에 딱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진동하는 게 살짝 틀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반대 방향 S극에 들어가면 반대로 이렇게 틀어져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오는 데다가 평광판 하나 더 대면 하나는 밝아지고 하나는 어두워지고. 네, 이렇게 봅니다. 평광이죠, 역시. 그렇죠. 그래서 자석을 보기는 쉬운데 저거는 지금 전류를 흘리면서 스핀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스핀은 더 크게 작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저거 돌아가는 거 저 몇 도쯤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저거 그 자석 같은 거 넣으면요. 저거 뭐 0.1도, 0.1도는 되게 쉬워요. 측정하기. 그냥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스핀 홀 효과 있잖아요. 저런 거는 0.0000001도 뭐 이 정도 돌아갑니다. 그거 측정해야 돼요. 0.0000001도. 예. 저게 나오면서 약간
획기적이었어요. 저 발견이 되게 획기적인 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자석을 썼거든요. 네. 자석이라는 게 스핀이 다 정렬돼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를 흘렸단 말이죠. 근데 저 스핀 홀 효과는 자석에 전류를 흘린 게 아니라 자석이 아닌 거에다 그냥 전류를 흘렸는데 스핀이 알아서 나뉘는 겁니다. 자석이라면 하나밖에 스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한쪽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자석이 아니니까 업과 다운 개수가 똑같이 있었는데 전류를 흘렸더니 반은 이쪽으로 반은 이쪽으로 딱 나뉜다는 겁니다. 이걸 나눴다라는 겁니다. 스핀을 이제 나눴고 자석 안 써도 돼. 이제 스핀 트릭스 할 때 자석을 안 써도 된다라는 게 저 때부터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개념을 하나 만드는데 스핀 전류 막 이런 개념도 만들어요. 전류. 네. 전류라는 게 그냥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면 저런 거 전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스핀 전류는 뭐냐면 업은 오른쪽으로 가고 다운 스핀이 왼쪽으로 가면 저거 스핀 전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내 저렇게까지 말이.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저 되게 중요한데 저 왜 중요하냐면요. 업 스핀은 오른쪽 가요. 네. 다운 스핀 왼쪽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지 않아요. 안 흐르죠. 왜냐면 전류라는 건 전자들이 쭉 네. 가야지 전류인데 네.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가니까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네. 근데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어? 왜냐면 이 정의를 했잖아요. 업스핀이 지금 가고 다운스핀이 이렇게 가니까 방향을 딱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전류를 안 흐르면서 정보를 전달을 하니까 열이 나지 않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죠. 저걸 쓰면. 컴퓨터가 결국 전류를 돌리는 건데 스핀 전류를 써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가 잠깐 안 되는 게 그쵸. 어차피 네. 전자가 가지고 네. 있는 게 스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애초부터 우리가 쓰는 거는 다 네. 스핀 전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업스핀, 다운스핀이 마구 막 섞인 게 그냥 훅 가는 걸 쓰는 거죠. 아, 네. 이거를 일단 분리해낸 다음에 그거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남자, 여자가 다 섞여 있잖아요. 네. 다 섞여 있어서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부산으로 좀 보내자. 그리고 사람 1000명을 그냥 이 부산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전류라고 하죠. 남자, 네. 여자 상관없이 그냥 부산으로 1000명을 보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만 다 보내고 여자만 서울에 있으면 그러면 남자가 한 명 오고 여자가 한 명 가면 결국은 인구가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흐름이 없는 거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뭔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컨트롤해야 돼요. 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야, 비유가 네. 3번 나오시더니 궤도님급이 되셨어요, 역시 근데 진짜. 바로 이해됐어요. 바로 이해됐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스핀 홀 효과가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네. 이제 남자, 여자 따로 컨트롤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남자는 가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요. 여자는 가면서 왼쪽으로 흰다. 뭐 이렇게 네. 이게 스핀 홀 효과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흰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사람을 보내려면 사람들 쫙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은 다 오른쪽으로 힙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오른쪽으로 휘면 저기 전라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쵸. 남자는 다 전라도에 모일 거고 여자들은 왼쪽으로 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강원도에는 다 여자가 있고 전라도에는 다 남자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러면 나눴죠? 그럼 따로따로 컨트롤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싶어 할 테니까 서로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라도에 있는 남자들이 오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슉 구워서 부산으로 갑니다. 전라도에서 강원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그렇죠, 휘니까 그렇죠. 아, 부산으로 가죠. 네네네. 강원도에 있던 여자들은 쭉 가면서 왼쪽으로 휘니까 서울로. 왼쪽으로 휘니까 아, 왼쪽으로 가는. 부산으로 가죠. 다시 어. 모이죠. 그러면 부산을 보낼 수 있어요. 2번 딱 하면. 아, 2번 하면. 우와. 이게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스핀 전류와 전류를 마음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뭐 따로 나눴다가 이걸 다 합쳤다가 뭐 전류를 흘렸다가 스핀 전류를 흘렸다가 이런 게 이제 마구 된다. 우와, 소름. 그래서 지금 이제 쓰는 겁니다. 이 스핀을. 그래서 스핀 트레이스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열 안 나는 컴퓨터 만들겠다. 지금 이제 저도 그런 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와. 그렇습니다. 그게 2004년도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07년이 됐어요. 네. 그럼 2007년 정도면 이제 여러분 뭐 웬만하면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리신 분 아니면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요거 보시면 10월 달쯤 되면 이제 노벨 물리학상 이제 노벨상 발표 나오죠. 딱 하잖아요. 2007년 노벨 물리학상을 누구한테 주냐면 저 두 사람. 거대 자기 저항 효과를 발견한 두 사람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줍니다. 오. 네. 저 사람들이 88년도에 저거 발견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년 있다가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년 있다가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줬냐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분들이 가능하게 한 세상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그게 가능하게 된 게 저분들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준 거예요. 그 뭐냐 하면 데이터 양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측이거든요. 전 세계 데이터 총량입니다. 네. 근데 여기 데이터라는 거는 뭐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도 포함이 되고 뭐 온갖 게 사실 다 메모리잖아요. 뭐 그렇죠, 차에 그렇죠.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장이
시간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다 합치면 저 정도 된다는 건데요. 네. 2025년도 2년 후잖아요. 2년 후 되면요. 얼마 되냐면 여러분 그 집에 컴퓨터에 한 1TB 정도 되는 하드디스크 하나씩 있을 겁니다. 네. 네. 그거 1750억 개 나옵니다. 저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그렇죠. 영상을 생산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막 하드디스크에 막 쓰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영상을 지금 하드디스크에 막 쓰고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작동하냐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다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센터의 70%다 하드디스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하드디스크가 동그란 판처럼 생겼는데 예전 그 LP판처럼 노래 들으는 LP판처럼 네.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이 침이 하나 있어갖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게 탐침이 하나 딱 있고 그래 갖고 쓰고 읽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동그란 게 뭐냐면 자석이에요. 그 자석을 되게 동그랗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N극, S극에 1010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드디스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쓰고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유튜브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딱 찾으면 읽어야 되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쓰고 읽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 하드디스크가 LP판은 사실 천천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맞죠. 되게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저 하드디스크 보면 분위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초당 120번 돌아가거든요. 와. 1초에 120번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냥 현기증만 나요. 이게 전혀 뭐. 네, 그래서 초당 120번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닿는 순간 타버려요. 닿는 순간 마찰 때문에 네. 타버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하드디스크 팁은요. 떠 있습니다. 아. 그게 기술이에요. 저거 이렇게 닿으면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닿지 않고 뜬 상태에서 쓰고 읽기 합니다.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 어떻게 어떻게 떠 있는데 읽을 수? 예, 근데 그 떠 있는 것도 사실 10나노미터 떠 있거든요. 나노미터 아시죠? 10억분의 1.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스케일, 하드디스크 요 스케일을 그대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팁이 비행기라고 치면 비행기가 이렇게 땅 지표면 위에 머리카락 정도 두께 정도에서 안 부딪히고 계속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와. 안 부딪혀요. 이게 도는데 부딪히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부딪히면서 계속 뜬 상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 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읽고 쓰지? 뭐 그게 질문이잖아요. 네. 그 쓰는 거는 사실 쉬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코일 있잖아요. 동그란 코일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다 동그란 코일 하나 달면 돼요. 거기다가 내가 전류를 빵 흘리면 전류가 뽕 흐르면서 이렇게 자기장이 빵 생겨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전류 반대로 흘리면 되죠. 마이너스 전류 딱 흘리면 이번에는 자기장이 반대니까 N극, S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읽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읽을 건가? 이 N극인지 S극인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 위에 탐침인데요. 떠 있잖아요. 네. 근데 탐침이 작은 자석 2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위에 두 개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2개 같은 방향 돼 있죠. 네네. 위에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밑에는 하드디스크에 나오는 자기장에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밑에 지금 빨간색 하드디스크 그 빨간색 위에 있으니까 제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한번 클릭해 주시면 옆으로 딱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밑에. 네. 그러면 지금 2개 위에는 고정을 시켰으니까 2개가 평행이었다가 반평행으로 바뀌죠. 네. 하나는 업이고 하나 다운이니까요.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다시 평행이고 한 번 더 해주시면 다시 반평이 되죠. 네. 그럼 뭐가 바뀌냐면 저항이 바뀌잖아요. 저거 발견했거든요. 저항이 바뀐다. 그래서 와. 하드디스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다 하드디스크에 지금 저장하고 있으니까. 와, 하드디스크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USB는 그냥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하드디스크 못 들고 다녀요. 떨어뜨리는 순간 이거 살짝만 어긋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컴퓨터 안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와. 문제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뛰어넘는 거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하드디스크 만들고 야. 아. 네, 그래서 이제 요건 뭐냐면요. 저 인셉션에 나왔던 저 네, 팽이. 저 팽이. 네, 저 팽이입니다. 네. 그냥 스핀이라는 게 지금 계속 제가 이제 팽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까 가군동량 보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내가 이 팽이를 돌리면 내 몸도 같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팽이를 이렇게 돌리면 내 몸도 이렇게 돌아간다. 네. 그렇죠. 이 팽이를 돌리면 내 몸이 돌아간다. 팽이를 돌리면 내 몸이 돌아간다. 그럼 그러면 내 몸을 돌리면? 돌리면? 내 몸을 돌리면 팽이가 돌아가냐? 이 질문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쵸. 그 질문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그건 또 아니잖아. 진짜 맞는지 아닌지 보여드릴까요? 네. 오, 야. 진짜로? 이 상황에서 지금 내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왠지 제 몸을. 돌아갈 제 몸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제 몸을 이렇게 훅 돌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훅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에이, 제가 장난치는 거죠. 해보십시오. 진짜로. 제가 돌려서 드릴게요. 잡으시고 오른쪽 훅 돌아보십시오. 돌아가죠. 진짜 돌아요. 내 몸을 돌리면
달팽이가 돌아간다는 거. 돌아가요. 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 법칙이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도 해보고 싶다. 해보세요. 오, 돌아가죠. 진짜 들죠? 돌아가죠. 과학관에 있는데 왜 한 번도 해볼 생각을 못했지? 이거 엄청 재밌어요. 진짜 재밌네요, 네, 이거. 이거 엄청 재밌어요. 네. 네. 바퀴 굿즈를 만들어야 되나? 이거 하나 더 해보실래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까딱까딱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네, 까딱까딱 요렇게 같이 해보시면 도는 네네. 방향으로요? 네, 까딱까딱. 까딱까딱. 네. 그러면 이거 반대로. 이야! 느낌 다르죠? 네. 한쪽에 훅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갑니다. 오. 반대로 돌리면 아무리 이쪽은 돌려도 해도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돌아가요. 반대는 우와 이렇게 돌아가요. 그쵸, 그쵸. 요게 이제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원리입니다. 아. 자전거 타면 요거 때문에 안 넘어지고 요거 가군동량 고전이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스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 잘 생각해 보면 자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자가 스핀이 다 정렬하면 이제 자석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자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자석, 이 플라스틱이 자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플라스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리면 여기 있는 원자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다 돌아가면 그게 자석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회전이 자석의 근원이니까 그러면 얘가 막 돌기 시작하면 얘가 자석이 되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석의 근원이 회전인데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전자가 이게 지금 도는 게 그게 자석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물체를 그냥 내가 돌려버리면 그럼 자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걸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진짜로 자석이 된다. 된다고? 네, 된다라는 걸 실험을 했습니다. 오. 네. 그게 이제 반의 효과라는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드하스 효과라는 게 있는데 저건 뭐냐면 내 자석을 갖다 대요. 네. 자석을 갖다 대면 저기 막 중구난방이던 스핀들이 쫙 정렬하잖아요. 그렇죠. 네. 쫙 정렬하면 이 스핀들이 돌면 이 물체 전체가 돌아야 돼요. 내 몸이 도는 것처럼.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그 물체를 내가 돌려버리면 네. 그 안에 있는 스핀들이 쫙 정렬할까? 정렬이 될까? 쫙 정렬될까라는 겁니다. 그 정렬을 해서 자석이 될까라는 네. 겁니다. 정렬하면 저거 자석이잖아요. 그걸 실험을 한 거죠. 자석 대려고 댄스 교습소 등록한다는데 김연아는 실제로 자석 인간이었나?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낮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진짜 움직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진짜 될까? 그래갖고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험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이거 일본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돼요. 혼자서 못해요. 이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론 물리학자 한 명 있어야 돼요. 얼마나 빨리 돌리면 이게 측정이 될까 계산을 일단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자석이 되면 거기 자기장 나올 텐데 그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을 테니까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실험 물리학자 한 명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이거 실험하려면 누구냐면 돌릴 수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우와. 너무 작으니까.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 명이 힘을 딱 합쳐가지고 돌렸어요. 네, 다음 페이지 실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오.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렸더니 플러스 자기장이 나오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더니 마이너스 자기장이 나온다. 진짜 자석 된다는 거 보이는 겁니다. 근데 되긴 되는데 저 자석의 세기가 얼마냐? 그렇죠. 저게 단위가 보면 나노 테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게 뭐냐 하면 네오디뮴 자석의 10억 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다. 그래서 아주 작아서 우리가 쓸모 있을 정도는 아닌데 원리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저런 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의 스핀은 회전이다. 네. 네. 그리고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발견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이제 다른 뭐 유튜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뭐 재밌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아주 점잖게 쓰셨는데 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남들이 우와. 저런 발견을 할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이런 이제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와. 지금부터 제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